미세먼지에 덮여서 지냈던 것 같은데요. 주말에 미세먼지가 조금 가라앉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 집 근처 분수에서는 여럿이 모여 분수대에서 샤워를 즐기는 비둘기들까지 볼 수 있었으니 겨울치곤 제법 따뜻한 주말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번 주는 큰 추위 없이 한 주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아직 안 세우셨나요? 그렇다면 테이크아웃 IT 유튜브 채널을 주변 분들에게 추천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 출근길에 3가지 IT 뉴스를 테이크아웃 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T 바리스타 손미섭입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미세먼지 관련한 내용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암살자로 불리는 미세먼지는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폐혈관을 손상시켜 천식, 부정맥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태국, 인도 등에서도 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고 하네요. 미세먼지가 많기로 유명한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인공강우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잡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물과 만나면 쉽게 녹아버리는 미세먼지의 특성을 고려하면 인공강우는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공강우는 구름 입자를 자극해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인데요. 최초의 시도는 1946년에 4,000m 높이에서 구름에 드라이 아이스를 뿌리는 방법으로 인공강우를 내리게 했다고 합니다. 실제 중국에서는 이런 인공강우 시스템을 갖춘 자치단체만 약 2,000여 곳이 넘게 있고요. 백두산 같이 높은 산지에서는 미사일이나 인공지능 드론, 무인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인공강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가뭄이 심각했던 지난 2007년에는 인공강우 로켓을 약 1,500발 정도 발사해서 2억 8,300만 톤의 비를 내리게 한 유명한 전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한종인 카이스트 교수가 만든 야외형 공기청정기가 그 방법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선풍기 같이 생긴 특수장치로 미세먼지를 빨아들여 물을 뿌려 미세먼지를 녹이도록 만든 이 공기청정기를 다양한 크기로 제작해서 전봇대처럼 우리나라 곳곳에 설치하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간과 비용이 꽤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생활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팁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외출을 마친 다음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도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물을 많이 마시는 방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는 물에 녹을 수 있거든요. 미세먼지는 이제 특정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환경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있으니 가까운 미래엔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 아래서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5G 통신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5G 통신을 시작했다는 통신사들의 광고를 보면 5G로 바뀌게 될 먼 미래를 보여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5G 통신망을 쓸 수 있는 스마트폰 하나 없는 상황인데 말이죠. 그런데 최근 SK텔레콤과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보면 5G로 바뀌게 될 세상이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K텔레콤과 서울시에서는 2020년까지 5G와 차량용 통신 기술 등을 이용해 안전한 교통체계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도로, 그리고 버스와 택시, 신호 제어기 등의 5G 인프라를 깔고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T맵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해 교통 상황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LTE에서보다 10배 빠른 5G 통신망을 이용해서 0.01초로 운전자에게 데이터를 전달해 교통 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5G 통신망은 경부고속도로, 강남대로, 경인마포로, 통일로 등 간선 급행버스 노선과 도시 고속도로 121km 구간에 우선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악천후에서 그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을 식별해서 운전자들에게 경고를 주거나 또 극커브로 앞이 보이지 않는 곳에 사고가 난 경우에도 뒤따르는 차량에 알림을 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올 6월에는 세계 최초로 서울 상암에 자율주행 전용 시험장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 시험장에도 노변 센서, 통신장치, 자율주행 관제 시스템 등이 5G 기술이 적용되어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시험장에 다양한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하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지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실제 생활에서 만나기까지는 아직 손봐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뿐 아니라 법률적인 부분이나 윤리적인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만들면서 이렇게 좀 다양한 부분들까지 함께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은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IoT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인터넷이라고 꼽습니다. 전 세계를 정보의 동시간대로 만들어준 장본인이니까요. 인터넷 덕분에 우리는 집 밖에서도 냉장고에 남아있는 과일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에어컨이나 보일러를 가동할 수도 있고 로봇 청소기가 집안의 청소를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집안에 반려동물이 잘 있는지 눈으로 볼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이런 스마트홈 기기들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집 밖에서 원격으로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마트홈 기기가 증가한 만큼 사이버 공격도 늘어났습니다. 인터넷에 쉽게 연결돼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말은 반대로 해커들에게도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지난 11월에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설치된 IP 카메라를 접속해 사생활을 훔쳐본 10명을 붙잡았는데요. 이들이 몰래 훔쳐본 IP 카메라가 무려 5천여 대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특정 화면에서만 볼 수 있는 CCTV와는 다르게 설치가 비교적 쉽고 인터넷으로 외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IP 카메라에 비밀번호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이용하거나 아니면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썼다가 이렇게 해커들에게 노출됐다고 합니다. 사물 인터넷을 통한 이런 피해 사례는 사생활 훔쳐보기로 끝나지 않을 건데요. 예를 들어 에어컨이나 보일러를 조작해 온도를 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서 도청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근에 나온 전기 자동차들은 인터넷을 통해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데요. 이런 자동차를 해킹해 핸들이나 엑셀을 조작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피해를 입게 될까요? 이런 이야기들은 소설이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들이고요. 우리 집에 스마트홈 기기들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보안에도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보안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자주 체크해 주시고요.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는 일도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스마트 기기의 해킹을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해킹용 가짜 앱을 보낸다고 하니까요. 메신저나 문자 메시지로 받은 설치 파일은 무시하고 삭제하는 것도 필수입니다.